언제 가장 많이 오르고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떨어질까를 지금 저는 사도 되는 시기라고 아직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은 제일 안정적인 건요.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이런 생각 갖고 있으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집값이 정상이냐? 이거 네. 정상 아니다. 네. 곧 떨어져서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럼 네. 난 그때 싸게 살 거다. 네.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나 그렇게 비싼 값에 집 사는 그런 호구 아니야? 이런 네. 이제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가 할 수 네. 없는 일이 있어요. 언제 가장 많이 오르고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떨어질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아, 타이밍을 잡는다는 그렇죠. 거. 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한마디 되게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요. 상승장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은요, 하락장에 집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을 찾기보다는요,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네. 그러니까 집을 지금 저는 사도 되는 시기라고 아직 생각을 하거든요. 거품이 끼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정책의 부작용으로 그 거품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취한다라는 기준과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부작용에 대비한다라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고, 네. 하락이 올 수는 있죠. 올 수 있는데 그 저점 내려갈 때는 더 못 사고 그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저희가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집 투자하고 다주택자 돼가지고 돈 버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내 안정된 주거 환경을 꾸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자,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제일 안정적인 건요, 사고 팔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하락이 오든 상승이 오든 그리고 조정이 오든 어떻든 간에 그냥 집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언제 바꾸냐면요, 하락이 올 때 무서워서 던지는 게 아니고 상승이 되었다고 던지는 그 뭐 물건을 다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다음 물건과 그 다음 목표를 가지고 그게 있다면은 이제는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가야지 이제 어떤 상승장과 하락장의 타이밍을 보고 간다라는 것 자체는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가시지, 뭐 하락하면 사야지 하면요,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네. 근데 그게 마음 이해는 또 돼요. 그렇죠. 내가 알던 아파트가 분명히 한 5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봤더니 7억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비정상이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오랜 기간 봐왔던 그 그쵸. 집의 가격은 5억이었으니까 이게 5억까지는 아니어도 물가 감안해서 6억까지는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럼 나는 6억 되면 그때는 무조건 살 거야. 그렇죠. 라는 마음이신 거거든요. 네. 근데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요, 뒤돌아보면서 그때 샀어야지 라는 맞아.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쵸. 어려운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 투자가 들어가는 어려운 거야.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시점과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그거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배반한 적이 없고 그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좀 두려움을 안고 살 수 있지만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떨어진 걸 보면 집을 절대 못 사요. 그렇지만은 지금 미래의 시그널, 제가 말했던 게 M2, M1이라는 통화량이 있는데, 네. M1이라는 거는 지금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돈이고, 네. M2는 한 2년 이상의 예적금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비율이 사실은 M2가 훨씬 비율이 작아지고 M1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 네. 말은 내가 지금 공격 태세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그 통화량에 대한 수치도 그렇고, 그리고 전세에 대한 부분들, 매매에 대한 공급 없음, 그냥 그 이제 물량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의 시그널은 불가피하게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도 네. 이제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미래의 시그널을 보고 가야지, 지금 뭐 3년 전에 집값으로 돌아가서 그 집 가격으로 살려고 한다? 네. 지금 그거는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에요. 안 좋은 선택. 그래서 미래를 봐야지 과거를 보고 조금 더 하락을 기다려야 되겠지.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선택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소장님 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즘에 이제 항상 신고가 갱신되는 내용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이 가격은 정상이 아니야. 네. 이건 비정상이야 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매점 매석에 대한 부분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때도 가격이 올려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광복 전에도 그랬고요. 네. 광복 후에도 그랬고요. 80년대도 그렇고 70년대, 90년대 매년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왔어요. 네, 네. 왜 그게 반복되었고 갱신되고 상신되냐 따지고 보면요. 옛날의 물가로 우리가 지금 되돌아간 적이 있어요? 없죠. 단 한 번도. 주식이 옛날 주식의 지수로 돌아간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갱신을 해요. 그래서 상승의 고점을 가졌다. 그거는 그 텀에서 상승의 고점, 최고점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그게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면서 또 새로운 상승의 어떤 고점들이 네, 계속 네. 갱신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다, 최고점이다라는 거는 그 단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고가 찍었다. 이거 나가 지금 이제 그러면은 큰일 났네가 아니라 만약에 부동산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요, 그런 신고가가 찍었는데 입지까지 괜찮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뭐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숫자는 올라가지만은 그 가치들은 계속 유지되는 양상들이 계속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이 주인인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재화는 그대로인데 돈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네. 그럼 이거는 물건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돈은 맞아요. 계속 많아져. 네. 그럼 얘의 가격은 가치를 떠나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항상 과거 거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요. 한 번 놓친 그 어떤 시기나 기회에 대해서 애정을 쏟는 그 시간에 네. 차라리 앞으로 다가올 네. 기회나 어떤 타이밍에 열정을 쏟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요즘에 이거 제가 좀 다른 유튜버 분 거에서 본 건데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규제가 되게 심해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 막 규제하다 지금 이제 부산도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김포도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피해서 자금들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전국이 다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전국이 다 규제라면 결국은 다시 그 자본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지금이야 규제를 피해서 지방 도시로 갖다 쳤는데 네. 다 규제가 돼버렸어. 그럼 결국은 다시는 서울로 돌아올 것이고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하는 최고가라고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 서울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 다음 경기도가 따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네.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네. 비슷한 댓글이 저한테도 올라왔었어요. 네. 어떤 분이 앞으로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어떻게 달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저는 유튜브를 관두겠다 했어요. 되게 큰 수를 둔 거죠. 네네. 그 이유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요. 사실은 지금 뭐 경상북도 쪽이라든지 남도 쪽, 그다음에 전라북도 남도 일부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들은요.
가격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작용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요. 여기까지 막아버리면요. 그 동네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했냐면은 옛날에는 시, 궁, 구로 했는데 네. 이제는 음, 면 이런 식으로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시그널은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면으로는 못 막는 거예요. 막으면은 네, 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우선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전제를 하셨잖아요. 전국이 다 이제 조정 대상지역으로 네. 된다면은 네. 저도 생각은 동일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이 다시 된 거잖아요. 그게 그쵸. 이제 보편적인 기본 세율이 되는 거고 네. 보편적인 기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쵸. 획이 되는 거죠. 음. 수도권, 서울, 강남의 재건축 이렇게 해서 다시 못 잡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조정 대상지역이 되면은 그냥 똑같아지는 거고 오히려 세금만 늘어서 국고에 대한 그 부분만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